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중에서 명상이란 현재에 머무는 것부터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환자들에게는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불안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생각을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왔다가도 금방 다시 생각으로 갑니다. 그렇게 다시 생각으로 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생각 다스리는 연습을 조금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둡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현재로 돌아오면 그만큼 그 생각에서 받는 영향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생각이 날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쓱 사라집니다. 전화를 받다가 쓱, 세수를 하다가 쓱, 길을 걷다가 쓱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나면 현재로 돌아오고 또 나면 또 돌아오라고요. 수천 번을 돌아오더라도 잘하고 있는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도 조급해 하지도 안 떨어진다고 불안해 하지도 말고 계속 하시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집중을 잘 해도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생각이 미세하게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쪽 생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환자들의 이런 고충을 잘 헤아리고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마음이 생각 아닌 다른 곳에 확고하게 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늘 한 곳에 가 있으면 생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란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굳건히 있으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없어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생각을 다스리는 훌륭한 방법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깊숙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명상이란 본질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되 몸과 마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현재에 집중한다면 훌륭한 명상이 되지요. 현재에 집중하는 속에서 뭔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극도로 집중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현재에 적절하게 집중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명상은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는 만큼 생각이 줄고 또 현재를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몸과 마음이 집중하면 몸과 마음의 속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의 반대편에는 생각이 있다. 명상을 제대로 하면 생각이 줄고 생각이 줄면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이 줄고 현재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현재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정신이 건강해진다. 현재에서 멀어진 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멀어진 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에서 조금 멀어진 게 신경증이고 아주 멀어져서 현실과 맞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게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할 것인지 현재에 집중할 것인지 과거와 미래에 살 것인지 현재에 살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할 것인지 현재에 집중할 것인지 과거와 미래에 살 것인지 현재에 살 것인지를. 다음은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들입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생각은 하고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생각이라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에게 이르기를 좋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려놓되 그게 꼭 필요한 생각이라면 그 내용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수험생에게는 예외를 둡니다. 공부와 관계되는 생각은 무방하다고 이야기하지요. 수험생은 공부 산매에 들어있어야 하니까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러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에 현재에 집중하는 것만큼은 못하고 한계도 있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것만큼은 하지 못하고 한계도 있지만 병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건 생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가 없고 나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은 나쁜 생각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친구인 거지요. 이에 비해서 생각 없음은 나쁜 생각과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선정 수행을 할 때도 보면 초선정은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고 지혜를 약하게 하는 5가지 덮개, 즉 5개라고 하는데 그에 가깝습니다. 5개를 제거하고 초선정에 들기 때문입니다. 초선정에서 이선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는 숙고의 내용을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초선정은 5개와 가깝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거친 선정 요소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제거하고 더 고요한 이 선정에 들어가 머물겠다. 이렇게 숙고하여 이 선정에 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어져 5개와 훨씬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선정은 5개와 가깝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거친 선정 요소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제거하고 더 고요한 이선정에 들어가 머물겠다. 이렇게 숙고하여 이선정에 들면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어져 5개와 훨씬 멀어집니다. 생각 없음을 구축하려면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바로 내려놓고요. 어떤 생각이든지 일어나면 탁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생각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속성상 어디라도 가야 하는 것이므로 생각을 내려놓고 갈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현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생각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속성상 어디라도 가야 하는 것이므로 생각을 내려놓고 갈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저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체크를 해서 매일 자기 전에 달력에 그날의 생각 횟수를 적어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려면 첫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집중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하루 종일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면 첫 생각이 일어날 때 탁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첫 생각을 놓치고 공연히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알아차리면 그때 현재로 돌아오면서 카드에 한 번씩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가 첫 생각이 드는 걸 놓치고 다음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 내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아는 순간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 표시한 카드를 다음 치료 시간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꽤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생각은 사람하고 관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와 있었던 과거의 일이나 어떤 사람을 향한 나의 바람이 생각으로 잘 이어집니다. 따라서 눈앞에 없는 사람을 마음에 담지 않는 훈련을 해도 생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퇴근하여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나와 같이 있지 않은 회사 상사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소리를 내지 않고 지내는 것도 생각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소리를 내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바르게 걷는 연습도 생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른 걸음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발을 11자로 하여 걷되 발을 들 때 다리를 쭉 펴니다. 둘째, 걸을 때 배는 넣고 가슴은 펴니다. 셋째, 주먹을 살짝 쥐고 양팔을 쭉 펴 뒤로 흔들고 그 반동으로 앞으로 가게 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제대로 되는지 몸을 관찰하며 걸으면 몸 관찰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생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비파사나와 함께 경행으로 항상 하게 하셨죠. 지금도 많은 수행처에서 이 경행을 하곤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른 걸음의 3가지 요소를 보면 첫째, 발을 11자로 하여 걷되 발을 들 때 다리를 쭉 펴니다. 둘째, 걸을 때는 배는 넣고 가슴은 펴니다. 셋째, 주먹을 살짝 쥐고 양팔을 쭉 펴서 뒤로 흔들고 그 반동으로 앞으로 가게 합니다. 네, 이 3가지를 한번 잘 지키면서 걷도록 하는 것도 참 좋겠지요. 부처님은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무익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생각이 많으면 잠깐 잠을 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을 자면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밤에 잠자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자야 합니다. 밤에는 생각이 더 활개를 치곤 하니 밤에 잘 때는 생각을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생각이 날 때 산책을 한다든가 체조를 한다든가 장소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이 생각을 줄이고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모든 시도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경우나 노력했으나 실패했을 때는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와서 자신의 힘으로는 생각을 다스리는 건전한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생각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어떤 환자는 약을 먹으면 생각이 나지만 둔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을 때는 날카롭게 느껴지던 것이 둔하게 느껴지면서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약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다음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꾸준히 병행하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활기찬 발걸음 3가지 조건을 명심하면서 걷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